도입, 침묵이라는 감옥의 실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도서관에서는 정숙해라. 남의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들은 마치 주문처럼 우리 뇌리에 박혀 평생 입을 닫고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천 시절에는 혼자 책을 파고들며 공부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말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웬토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지난 설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모인 조카들이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 혹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꿀꺽 삼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꼰대 취급을 받을까봐 아유, 내가 뭘 알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황급히 입을 다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른의 미덕이라 위로하지만 냉정히 말해 그것은 고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평생토록 묵묵히,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는데도 은퇴 후엔 이토록 불안하고 초라할까? 반면 왜 세상의 부와 권력은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끄럽게 떠들고 논쟁하는 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봉해왔던 침묵과 겸손,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노후를 가난하고 고립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자 우리가 가진 100조 원짜리 경험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가 피로 증명하고 현대 과학이 숫자로 입증해낸 생존과 번영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말을 걸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가진 경험을 자본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1. 유대인의 시끄러운 도서관, 역사적 증명. 먼저 역사적인 증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휩쓴 민족. 미국의 월가와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민족. 바로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도서관, 예시바의 문을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책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적막함, 칸막이 쳐진 책상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고독한 풍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도서관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귀를 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마치 5일장이 선 시골 장터처럼, 아니 전쟁터처럼 시끄럽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얼굴을 붉힌 채 격렬하게 소리 지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저러다 싸움 나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하브루타입니다. 그들은 혼자 책을 읽고 암기하는 것을 죽은 공부라고 여깁니다.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는 날카롭기 그지없습니다. 자네 생각은 틀렸어.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 경험에 따르면 이 상황에선 이 논리가 맞아. 그들은 서로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등이라 부르며 피하려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압니다. 두 개의 돌이 세게 부딪혀야 불꽃이 튀고 그 불꽃이 튀어야 어둠을 밝힐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공부하면 100점짜리 정답을 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답일 뿐입니다. 반면 둘이 치열하게 토론하면 정답을 넘어선 새로운 해답, 즉 창조적인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내 지식의 구멍을 상대가 메워주고 상대의 경험에 내 논리를 입히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지식의 용광로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멸종하지 않고 돌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시끄러운 연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했고 타인의 지혜를 빌려 내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입을 다물었고 나의 노하우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며 혼자 껴안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배운 기술, 나만 아는 거래처 정보, 은퇴하는 순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파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침묵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지우개였습니다. 챕터 2. 연결될수록 폭발한다. 과학적 증명. 자, 역사가 증명했다면 이제 과학으로 검증해볼 차례입니다. 그건 유대인들 이야기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한국의 은퇴자인데 그게 통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수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카프의 법칙입니다. 1980년대 로버트 메트카프라는 공학자가 발견한 이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전화기가 딱 한 대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화기는 최신형 아이폰이라 해도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해도 가치가 0입니다. 걸 곳도 받을 곳도 없으니까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 혹은 문진 페이퍼웨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2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결할 수 있으니 비로소 통신이라는 가치가 생겨납니다. 5대가 되면요? 10대가 되면요?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메트카프는 이를 두고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사람이 1명 늘어날 때마다 가치는 1, 2, 3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4, 9, 16, 25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수학 공식이 우리 중장년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뜨겁고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은 거대한 회사라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능력이 제곱의 효과를 냈습니다. 내가 결제 서류를 올리면 재무팀이 돈을 대고 영어팀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움직였죠. 하지만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자마자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성능 좋은 전화기는 그대로인데 네트워크라는 연결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전화기 한 대.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등산에 가고 혼자 낚시를 가는 대신 이 집단지성 프로젝트라는 광장에 나와 서로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인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평생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숫자에 밝고 리스크 관리가 몸에 밴 분이죠. 하지만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시공 기술은 최고지만 자금 관리나 계약서 검토는 젬병입니다. 이분은 지금 귀농을 해서 작은 집을 짓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두 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김 선생님은 심심한 노인이고 박 선생님은 돈 때문에 곤란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만나 하부르타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 선생님은 박 선생님의 자금 계획을 세워주고 불필요한 대출 이자를 막아줍니다. 박 선생님은 김 선생님에게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나중에 김 선생님이 집을 지을 때 감리를 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리스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제곱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 페이스북이,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원리가 바로 이 연결의 힘, 메트카프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무기를 젊은 IT 기업들에게만 맡겨두고 스스로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챕터 3 메디치 효과 중장년의 르네상스. 우리는 흔히 르네상스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천재들을 만든 것은 메디치 가문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였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조각가, 화가, 철학자, 과학자, 시인들을 한 곳에 모아 먹이고 재우며 끊임없이 떠들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조각가가 돌을 깎는데 인체 비율이 어렵네 라고 하면 옆에 있던 의사가 내가 해부학을 좀 아는데 근육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조언합니다. 그 옆에서 수학자가 그걸 황금 비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라고 거듭니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예술과 과학이 섞이고 철학과 기술이 융합되었습니다. 그 시너지 폭발을 우리는 메디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메디치 효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한 우물만 타온 전문가들입니다. 웨네머는 평생 돈만 알았고 엔지니어는 평생 기계만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교실만 알았고
공무원은 평생 행정만 알았습니다. 각자의 우물 안에서는 최고였을지 몰라도 우물 밖의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두렵습니다. 치킨집을 창업하려 해도 상권 분석을 모르고 유튜브를 하려 해도 편집 기술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우물에서 나와 서로의 물길을 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 있던 60대 전직 대기업 마케팅 임원과 글쓰기는 좋아하지만 홍보를 할 줄 몰라 고전하던 30대 청년 작가가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청년은 제 글은 좋은데 왜 안 팔릴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원은 자네 글은 상품 포장이 덜 됐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타겟 독자를 40대로 좁혀보게 라고 30년 마케팅 내공으로 훈수를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청년의 전자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임원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1인 기업 마케팅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내가 가진 퍼즐 조각은 하나뿐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기껏해야 동네 뒷산을 오르지만 함께라면 에베레스트도 정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은 감동적인 동화가 아니라 냉정한 생존 과학입니다. 결론.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잖은 체면이라는 낡은 양복을 벗어던지고 고립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나서려니 주책 맞다는 생각,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감옥입니다. 이제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오십시오. 유대인들이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듯 우리도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남기십시오. 거창한 논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주부로 살며 3남매를 키워낸 살림의 고수입니다.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을 세상과 연결하는 첫 번째 케이블이 됩니다. 당신이 남긴 댓글에 누군가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댓글을 다는 순간 매드카프의 법칙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대1의 연결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마침내 제곱으로 불어나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그저 힘없는 노인이 될 뿐이지만 뭉치면 역사를 쓰는 현자가 됩니다. 당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전화번호, 지금은 그저 데이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뭉칠 때 그것은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묵혀두어야 할 장아찌가 아니라 세상에 뿌려져야 할 씨앗입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몸값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여기는 당신의 지혜가 자본이 되는 곳. 집단지성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